여러분에게 최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건강을 지키는 운동일까요? 아니면 젊은 시절 미뤄둔 여가 생활일까요? 요즘 몇 년 전만 해도 비싸게 팔던 골프채 세트가 중고 사이트에 절반 가격에 올라와 있고, 몇 번 쓰지 않은 듯한 자전거, 테니스 라켓들이 조용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 우리는 그런 취미를 부러워했습니다. 주말마다 골프장에 가는 사람, 테니스 동호회에서 땀 흘리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멀리 달리는 사람을 보며 참 멋지게 사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취미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전함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취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조금 지친 건지도 모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취미를 이어가는 일에 비싼 장비를 갖춰야 어깨를 펼 수 있는 분위기에 모임 속에서 은근히 비교되는 순간들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뒤처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걸까?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매달릴수록 마음은 점점 바깥으로 끌려나간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답게, 가족 앞에서는 가장답게, 모임에서는 뒤처지지 않게.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60대에 들어선 많은 분들이 보여주는 삶보다 지키는 삶을 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그저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60대가 선택하는 취미는 예전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래갑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아주 평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누구와 경쟁할 이유도 없는 것. 오늘은 그것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많은 60대가 화려한 취미를 내려놓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노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말입니다. 1장. 왜 비싼 취미는 오래가지 못할까? 우리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더 가져야 안심이 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눈에 띄는 것을 가지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취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시작하면 장비부터 갖추고, 자전거를 타려면 등급을 따지고, 테니스를 배우면 모임에 들어가 실력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시작은 분명 즐거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비교가 따라붙었습니다. 누가 더 멀리 갔는지, 누가 더 비싼 장비를 쓰는지, 누가 더 자주 모임에 나오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취미는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직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여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기대어 자신을 세우려 할수록 불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눈이 기준이 되는 순간 평온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60대가 되면 비로소 그 말이 실감납니다. 남의 박수는 오래 남지 않는다는 것, 유행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체면으로 붙잡은 일은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더 돋보이기 위해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건강을 지키고 일상을 지키고 나만의 속도를 지키는 쪽으로 말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큰 전환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살던 시간에서 벗어나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취미는 남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괜찮고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
다만 하루를 마치고 돌아봤을 때 오늘도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 그 조용한 전환점에서 많은 60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갈 수 있는 것, 남의 시선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선택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2장, 결국 남는 것은 단순한 것. 그 변화의 끝에서 많은 분들이 도착한 곳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는 일. 준비가 복잡하지 않아 시작이 어렵지 않은 일. 바로 걷기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취미라고 부르기조차 머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다릅니다. 부담이 없다는 것, 이것이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골프는 약속을 잡아야 하고 장비를 챙겨야 합니다. 테니스는 상대가 있어야 하고 시간도 맞춰야 합니다. 자전거는 날씨를 살펴야 하고 코스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걷기는 다릅니다. 마음이 내키면 바로 나설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몇 걸음만 옮기면 이미 시작입니다. 누가 기다리지도 않고 점수를 매기지도 않습니다. 잘 걷는 사람과 못 걷는 사람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로 한 발씩 옮기면 됩니다. 이 단순함이 60대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책임과 역할 속에서 살았습니다. 시간에 맞추고 기대에 맞추고 기준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맞출 것이 적은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걷기는 나를 맞추게 합니다. 내 호흡에 맞추고 내 걸음에 맞추고 내 체력에 맞춥니다. 빠르게 걸어도 괜찮고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 서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외부 조건에서 벗어날 때라고 했습니다. 걷기는 그 조건을 하나씩 덜어냅니다. 복잡함을 덜고 경쟁을 덜고 비교를 덜어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순한 움직임 하나입니다. 발을 내딛고 숨을 고르고 다시 한 걸음을 옮기는 일.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걷기를 시작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별것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 화려한 성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목표를 이룬 것도 아닌데 다녀오고 나면 하루가 정리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썼다는 감각 때문일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해 보낸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서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걷기는 유행처럼 번지지 않아도 조용히 늘어납니다. 소리 없이 시작하고 소리 없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그 단순한 선택이 삶의 중심을 조금 바꿔놓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3장, 돈 들이지 않고 삶을 바꾸는 방법.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걷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사실 걷기는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값비싼 회원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단한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그 신발도 꼭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발에 맞고 편하면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시작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본전을 생각하게 되고 꾸준히 하지 못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걷기는 다릅니다.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쉽고 멈췄다가도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부담이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비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가 더 좋은 것을 신었는지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발걸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자립성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시간이 맞지 않아도 모임이 취소되어도 나는 그냥 나가면 됩니다. 약속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단단해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걷기는 고독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혼자 걷다 보면 처음에는 심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복잡했던 일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습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음악을 크게 틀지 않아도 조용한 걸음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바람 소리와 발소리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빌린 것이 아닙니다. 남이 허락해 준 시간도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준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단단합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삶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것. 걷기는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크고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변화. 어제와 같은 길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 그것이 이미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4장, 걸으면 몸이 먼저 달라집니다. 걷기를 한 달만 꾸준히 해본 분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살이 많이 빠지지 않았어도, 큰 운동을 한 것 같지 않아도 이상하게 몸이 덜 무겁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힘들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밤에 누우면 잠이 조금 더 빨리 든다고 합니다. 걷기는 격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니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하니 몸이 서서히 변합니다. 갑작스럽게 좋아지는 대신 조용히 안정됩니다. 특히 수면이 달라집니다. 낮에 햇빛을 보며 걷고 나면 밤에 깊이 잠들기 쉬워집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쉬려고 합니다. 잠이 깊어지면 다음날 기분도 달라집니다.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속이 더부룩한 날이 줄어들고, 이유 없이 답답하던 가슴이 덜 막힌 듯 느껴집니다. 병원에서 약을 끊을 정도의 큰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일상이 부드러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기분과 생각이 결국 몸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세상이 더 거칠게 보이고, 몸이 안정되면 같은 상황도 덜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먼저 고치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몸이 지쳐 있으면 그 노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걷기는 순서를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 몸을 먼저 움직입니다. 발을 옮기고, 팔을 흔들고, 숨을 고르다 보면 생각이 따라옵니다. 복잡하던 고민이 조금 단순해지고, 막혀있던 감정이 조금 풀립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의 몸 상태에 맞게 걸으면 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천천히, 힘이 남으면 조금 더 길게.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걷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잘 보냈다. 큰일을 해내지 않아도, 누구에게 칭찬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순간입니다. 몸이 조금 편해지면 마음도 조금 너그러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말도 흘려보낼 수 있고, 괜히 서운했던 기억도 덜 붙잡게 됩니다. 걷기는 거창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몸을 정리해주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몸이 정리되면 삶도 조금씩 정리됩니다. 그래서 많은 60대가 말합니다. 대단한 운동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계속하게 된다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먼저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5장, 비교 대신 자존감이 쌓이는 시간. 우리는 오랫동안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가 더 잘 되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일터에서도, 모임에서도, 심지어 취미 안에서도 비교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취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라는 말이 오가고, 실력이 늘지 않으면 괜히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걷기에는 비교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비싼 신발을 신었는지, 누가 더 멋진 자세로 걷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뿐입니다.
어제는 15분 걸었다면 오늘은 20분 걸어보는 것. 지난주에는 힘들었던 언덕을 오늘은 조금 덜 힘들게 오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그 변화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이 꾸준함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록을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걸은 시간을 알고 있고 내가 흘린 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정으로 만족을 느끼는 순간은 외부의 칭찬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남이 인정해주는 성취는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오래 남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걷기는 바로 그 스스로 납득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지켜봐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나간 걸음.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내 상황에 맞춰 이어가는 시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아직 괜찮구나. 큰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닌데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 시간을 내가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직함과 역할이 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런 이름표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걷기는 그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타이틀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나, 성과가 아닌 존재로서의 나. 그 사람과 매일 잠깐이라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섭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비교 대신 확인, 경쟁 대신 지속.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거창하지 않아서 더 오래 갑니다. 6장. 직업도 재산도 묻지 않는 관계. 걷기를 계속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하나 더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의 모임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은근히 서로를 설명하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어디에서 일했는지, 어떤 직책이었는지, 자녀는 무엇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 속에서 그런 정보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걷는 자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함께 걷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자산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옵니다. 중간에 숨이 차면 잠시 멈춰섭니다. 그때 건네는 말은 단순합니다. 천천히 가요. 괜찮으세요?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걷는 모임에서는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멋있게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힘들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이런 관계는 부담이 적습니다. 상대를 이겨야 할 이유도 없고 뒤처질까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함께 걷는 동안은 서로의 과거보다 지금의 호흡이 더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비교와 우월감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가 더 낫다는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 관계는 편안함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걷는 관계는 그 요소가 적습니다. 화려한 배경도 복잡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같은 길을 나란히 걷는 시간 동안에는 서로가 비슷한 존재가 됩니다. 나이도 경력도 재산도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백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긴 설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만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만남, 보여주기 위한 대화가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 걷고 난 뒤 헤어질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걸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사람을 많이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두세 명이면 충분하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편안한 관계는 오래갑니다. 걷다 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가 꼭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것. 함께 같은 방향을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렇게 걷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인간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노년의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7장. 혼자 걷는 시간이 마음을 정리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걷는 시간이 편안하다면 혼자 걷는 시간은 조금 더 깊습니다. 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처음 혼자 걸을 때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고요함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걸음을 옮기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일, 괜히 마음에 걸렸던 말, 오래전의 기억들. 집 안에서는 잘 떠오르지 않던 생각들이 길 위에서는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상하게도 걷는 동안에는 그 생각들이 조금 덜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민할 때보다 몸을 움직이며 떠올릴 때가 더 차분합니다. 아마도 발걸음의 리듬이 마음의 리듬을 정리해주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불행이 아니라 사유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해야 할 일에 쫓겼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걷기는 그 시간을 천천히 익숙하게 만듭니다. 일부러 생각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마음을 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걷다 보면 생각이 스스로 정리됩니다. 예전에는 크게 느껴졌던 고민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조금 작아 보입니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으로 남기지 않아도 되고 기록을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나만 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마음의 중심이 조금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일에 크게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나를 다독이는 방법을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걷기는 길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동안 우리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조금씩 안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 잠시 멈춰 서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걷는 동안 그 멈춤을 배우게 됩니다. 8장. 한 달만 걸어보면 알게 됩니다. 걷기가 좋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달라지는지는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목표 대신 한 달만 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1주차에는 하루 20분,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리도 조금 뻐근하고 이게 뭐가 달라지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때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약속을 지킨 자신을 인정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2주차에는 조금 변화를 줍니다. 걷는 시간은 그대로 두되 중간에 완만한 언덕을 한번 포함해 봅니다. 처음에는 숨이 더 차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 순간 작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보다 괜찮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큰 성취는 아니지만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확인하는 경험입니다. 3주차에는 리듬을 바꿔봅니다. 3부는 조금 빠르게, 2부는 천천히 걷는 식으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뛰고 땀이 조금 더 납니다. 운동이라는 느낌이 조금 분명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보다 느려도 괜찮고 예전에 나보다 못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걷기는 시험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지속적인 만족을 얻는 방법은 욕망을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급격한 변화보다 반복이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4주차가 되면 걷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적응했기 때문에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걸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더 해보면 좋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날 걸으며 떠올랐던 생각을 한 줄 적어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라 오늘은 바람이 시원했다 같은 짧은 문장도 충분합니다. 이 한 줄이 쌓이면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이 됩니다. 발걸음으로 몸을 정리하고 한 줄의 글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달라져 있고 잠드는 시간이 짧아져 있으며 하루 중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생겼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 속에 살던 하루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 한 달이 끝났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정도면 계속해도 되겠다. 그 순간부터 걷기는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삶을 바꾸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 한 달의 반복. 그 단순한 실천이 방향을 바꿉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줄일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인정받기 위해 애써왔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마음을 다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끝까지 붙잡고 있던 관계를 조용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비워낸 삶입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내 편이 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비움이 생각보다 큰 평온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노후는 거창한 준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를 지키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